국민의힘 만세! 국민의힘과 당대표 후보 황교안 만세!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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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함성 박수. 자, 여러분, 오늘 황교안 당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힘찬 열기와 바람을 가지고 오셨다면 힘찬 함성 박수를 한번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싸우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우리 황교안 총리를 바라보면서 이분들과 손을 잡으면 내가 김정은을 박살낼 수 있겠다 라고 대한민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제가 국정원 조사 마치고 안가에서 사회에 배출되나니 금방 탄핵 사태가 일어났고 결국은 제가 황교안 대표님 또 박근혜 대통령님과 손잡고 김정은 정권을 박살내는 이런 일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는 것이 우리 황교안 대표님 생각날 때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당 대표 되신 다음에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니까 대표님께서 저보고 자네가 우리를 믿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네를 내팽개치면 안 되지. 내가 당대표인데 내가 공천을 주겠으니 자기가 나가서 김정은 정권 박살내기 위해서 앞장서 싸우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딱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저를 공천 주셔서 제가 강남갑에 나갔는데요. 아니 강남갑 선거에 딱 나간다고 하니까 또 대한민국에 또 어르신 한 분이 아니 대표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태영호를 왜 강남갑에 뿌리도 없는데 공천 주느냐. 당장 바꿔라 이러는 거예요. 선거가 한참 되는데 저희 선거 캠프 완전히 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께서 저를 보고 달개비 식당에서 만나자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제가 생각하면요 우리 캠프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서 저보고 아 저분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 당신이 비례대표로 돌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다른 분로 교체하자. 그렇게 대표님께서 제안하실 거다. 그러니 대표님께서 하자는 대로 예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세요. 이게 저희 캠프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개비 식당에 갔죠. 가서 지금 가슴 두근두근 하는데 황 대표님께서는 그때 정로에 출마하셔서 막 이거 캠프 하시다가 운동하시다 저한테 오셨는데 대표님이 첫 마디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할만하세요. 그래서 예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이야, 제가 그 순간에 눈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대표님 개표 시간 돼서 제일 나머지 지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당은 어떤 분이 이끄셔야 합니까? 김정은 박살낸 우리 당 대표 누굽니까? 예, 저는 이렇게 의리가 있고 비전이 있고 신념이 있고 저는 우리 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당은 이런 분들이 이끌어야 2024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죠? 네. 제가 당대표 하면 여러분 구호 한번 외쳐주십시오. 당대표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영호 의원께서 네, 미리 가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태영호 의원 후보님께 힘을 주는 이완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이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19대 20대 재선의원 했는데 그때 황 총리 법무부 장관 같이 제가 여당으로서 있고 또 저하고 동갑이라서 늘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태영호 의원께서 한국에 오실 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정보위 간사라서 국회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완영입니다. 태영호. 예, 탈북자는. 그래서 같이 한참 뭐 자식 얘기까지 나눌 정도로 우리가 가깝게 지냈는데 지금 의원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요. 그 다 황 대표님 또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원외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늘이 구해주셔가 당선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당이 잘 가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 당이 잘 가야 윤석열 지지율이 윤정부 지지율이 저는 70% 이상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파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고 우리 당내 분열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당당하게 우리 38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저도 전당대회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분들 저보고도 많이 직접 나와서 출전하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완여인도 한번 나가볼까요? 예. 예. 오늘 최고위원 오늘 또 출전하신 태영우 의원님인데 저도 많이 권유를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힘이 되어 주시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 후보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화이팅! 네, 전선이에요. 그 고령 또 칠곡주 이렇게 함께 늘 하고 계셔서 우리 기대를 하고 있죠. 이건계 전 의원님이자 계신데 간단하게 좀 격려 말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보수 기치 속에 함께 계시니 얼마나 좋은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인물 중에 보석 중에 보석, 보물 중에 보물이 우리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제일 현명하고 일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검찰에서 크고 작은 중요 사건을 황교안 대표가 담당한다 하면은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믿을 수가 있다. 정확하다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5천년 한민족 역사 속에서 경제 기적을 창조한 온 국민의 정신력과 그리고 6.25 북한의 남침을 격파시킨 청년 국군들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아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은 우리 황교안 대표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이 혼탁하고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물을 제대로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정당이 특히 국민의힘부터 정풍운동, 개혁 정풍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개혁할 사람은 우리 황교안 대표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황교안 대표는 평생을 청탁과 돈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할 때도 여러분 공천할 때 청탁과 공천에 요만한 얘기도 없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뒷말이 좀 있다는 것은 청탁과 공천에서 청탁과 돈에서 소외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는 이 제일 현명하고 또 대한민국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 오늘 신문에 민주노총의 간첩단 사건 보지 않았습니까? 이 간첩 세력들이 공산 세력들이 계속 끈질기게 공작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입니다. 국회의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93년도에 여러분들이 소속된 국민의힘 전신정당인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소위 우파라고 하면서 당선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태의원이 잘 알겠지만
우리 민족끼리 김일성 위원장 우리 민족끼리 주장하고 간첩 잡는 기구를 전부 폐쇄하고 도중간첩 북한으로 보낸 그와 같은 작태가 국민의힘 전신에서 이루어졌고 그 잔재 세력들이 아직도 국민의힘 남아있으면서 정당 풍토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풍토, 돈 풍토, 청탁 풍토,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조사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직업으로 했는데 사람은 관상대로예요. 관상대로. 여러분이 중간 지도자로서 누굴 택하려면 관상을 보세요. 우리 황교안 대표 관상이 제일입니다. 우리 그 관상 중에 이 심상, 마음의 심상, 그 다음에는 목소리 관상의 목소리. 황교안 대표 목소리 다 들으셨죠? 황교안 대표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30년 이상 주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적극 밀어서 황교안 대표와 같이 같은 길을 가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근계 고님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 수환 씨의 격려 인사 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황교안 당대표 후보님의 승리를 위하여 홍수환 챔피언 링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꼭 장충체육관 같습니다. 아,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될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셨는데, 아니 황 후보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초청돼서 격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근계 회장도 저하고 같이 옛날에 골프도 치셨고요. 아직도 정정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 황교안 후보님은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황씨거든요. 예. 황농선, 예. 예. 창원 황씨, 예. 예. 창원 황씨 맞죠? 창원 황입니다. 네. 저는 황교안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뚝심이 있어요. 뚝심이. 부정선거 끝까지 싸우는 분은 바로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뭐라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때는 복싱을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알기가 쉬워요. 제가 KO로 질 거 각오하고 덤벼야 KO로 이기지, 그거 각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정말 우리 황교안 후보님도 지금 4전 5기째예요.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챔피언이 43명입니다. 제가 2번 했으니까 44명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세계 챔피언들이 국위를 선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은 잘 모르는데 홍수환이는 기억하잖아요. 우리 엄마 때문에 기억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고 대한국민 만세다 그래서 그분 아들이 홍수환이구나. 그래서 그 많은 세계 챔피언 중에서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저를 기억해 주시니까 저는 어머니 덕에 먹고 사니,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 이번에 꼭 당대표가 되기를 우리 어머님이 위에서 지시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저 종교가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 또 우리 장로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 사모님은 또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다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없어요. 황교안 대표님을 당 대표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냥 된 줄로 믿으라.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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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챔피언 홍수환 황교안 당대표 후보의 승리를 위하여 황교안 다시 한번 황교안 화이팅! 힘차게 화이팅! 힘차게 화이팅과 박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안검사 황교안 화이팅! 잡아주세요. 제가 공안검 박살났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말씀을 해주시죠. 부정선거 박살, 우리 민노총도 박살, 전교조도 박살. 이렇게 날씨가 그래 편안하지 않은데도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좀 좁으니까 조금들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큰 소리는 내지 마시고 그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빠도 밀고 가지 말고 옮길 때는 살살살살 아가씨 걸음처럼 그렇게 걸어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그냥 말을 하면 한 2시간쯤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써왔습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귀한 내용을 짧게 써놨어요. 여기 좀 이렇게 보니까 얼핏 보니까 제가 꼭 소개시켜 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 말씀을 못 하겠어요. 다른 분도 다 또 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 때문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보이소. 화이팅! 화이팅!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19년 11월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아야 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좌절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꼭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가는 대한민국에 맞서서 단식 농성으로 문재인 정권의 칼바람에 맞섰습니다. 당시 모든 당원들이 외쳐주셨던 그 힘찬 응원은 지금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탱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응원이 저를 오늘에 이르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 황교안에게 또 다른 정의롭게 다시 걸어가라, 정의롭게 다시 일어서라, 이런 국민 여러분들의 또 당원 동지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언론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저에게 다시 일어서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오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째, 저는 앞으로 우리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또 원내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위원장 다 소중하죠.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80만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평소에는 일할 기회를 안 주어져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그런 정당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무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괜찮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100% 선출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그 얘기를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한 4달, 4달쯤 전 같아요. 아무도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죠?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회에서 그를 채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러한 룰이 결정된 것 정말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 외에도 우리 당원들, 책임 당원들에게 주어져야 될 몫이 많다. 첫째는 최고위원 한 명은 반드시 책임 당원으로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2명, 우리가 책임 당원들이 잘하면 2명, 3명, 최고위원 결국은 우리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나라를 뒤바꿔 혁명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명은 줘야 될 게 아니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책임 당원들에게 역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연구원 꼭 국회의원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정말 지혜 있는 분들이 뭐 당 안에든 당 밖이든 다 와서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육이 부족하죠. 중앙연수원 이거 꼭 국회의원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당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량 있는 당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의 주요 보직도 꼭 국회의원들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법도 없습니다. 원외위원장이나 또 책임당원 중에서도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참 많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몇 명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다 같이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정치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제가 꼭 실천할 거 있어요. 깨끗한 공천이 되게 하자.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인재 발굴을 하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선거 캠프 선대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선대본부장 누구로 하면 좋겠습니까? 오선 의원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삼선 의원은? 아니요. 이거부터 바꿔보려고 합니다. 책임당원을 우리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 그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좀 젊은 사람 뽑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43세 괜찮죠? 직업은 변호사. 조금 아쉬운 거는 나하고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법조인 생각이 없어요. 법조인 정신이 없어요. 제 정신 박힌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박주현.
대한민국 보수 정당 사상 최초로 제대로 된 43살짜리 젊은 우리 당원이 책임 당원들이 이제 선대위원장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지원 탕월. 요 아버지도 계시지만 아버지보다는 아들 제가 선택했습니다. 괜찮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박주현 선대위원장을 선대본부장을 도와서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그 박주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 한번 좋은 박지원. 인사만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변화가 보이죠 여러분? 이길 것으로 보이죠?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옆에 보직을 좀 이렇게 임명하려고 그랬었는데 악수 한번 하래요. 악수 한번 하세요. 화이팅!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보직 중요한 보직인데 80 중반 되는 분에게 제가 맡기려고 그래요. 이거 안 됩니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도 젊은 사람도 역량이 있고 체력이 있고 또 지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세상, 이게 새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꼭 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 이름을 한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국민 시원정당. 국민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당. 아, 신선합니다. 국민 시원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당. 우리가 잘 못 찾았죠? 이제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서 정의를 세워 나가는 강한 정당, 정통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그런 정통 자유민주 정당, 이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시원하시죠? 더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그 소리? 예, 좋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출신으로서 당을 분탕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당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확장과 통합이 필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합은커녕 뭘 조장했습니까? 분열만 조장했습니다. 기회를 악용했습니다. 나라와 당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내 목, 내 패거리만 챙겼습니다. 당을 사당화한 것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당을 창당해서 우파를 분열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따뜻한 보수니 무슨 개혁 보수니, 여러분 아까 이거 말씀하셨는데 우리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차가워요?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개혁 보수,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 것을 고수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예,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선대 본부장을 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화이팅! 와우! 갑자기 포인트가 황교안에서 저와 당원 동지들과 또 국민들이 차디찬 겨울 칼바람을 맞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단식하면서 싸울 때 그런 국민을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뭘 했습니까? 따뜻한 안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지내다가 선거철이 되니까 그럴듯한 감언 이설로 그저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당에 남아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선을 이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근거 없는 증오 또 대선 불복을 기다렸다는 듯이 매번 염장질을 해대는 혼란의 증폭사들을 척결해 나가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낌없이 내놓는 것도 없이 뭘 내놨어요? 공동정부니 연대 보증이니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주제 넘는 정치인, 원칙과 소신 없이 남의 둥지만 기웃거리는 그런 뻐꾸기 정치인,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공천에서 돈이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한 그런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방법이 맞지요? 돈이 있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젊은 인재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에 헌신하신 분들이 가산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당에 헌신한 분들이 헌신만 하고 그냥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이게 정의롭습니까? 그래서 당에 헌신한 분들 가산점 주고 반드시 챙기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에 남아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이 공천받지 못하셨던 점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사죄 드립니다. 사죄 드립니다. 앞으로는 결코 그러한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민 앞에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헌신한 만큼 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진정 나라를 위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어오는 그런 국민의 힘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당,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쟁취한 정권 교체입니까? 먼저 이 일을 해내신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당 안에서는 국민과 나라, 당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는커녕 민주당의 충실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똘똘 뭉쳐도 타개하기 쉽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안보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세워야만 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내부 총질만 일삼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또한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에 간첩 조직이 깔려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받아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 다 먹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국에 지금 간첩 조직이 깔려 있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는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간첩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옛날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평생 검사했습니다. 맞습니다. 평생 공안 검사를 했습니다. 공안은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곳이 바로 공안입니다. 평생을 했어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이상한 이런 덧씌우기로 일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이거 바로잡아야 되겠죠? 정부가 바로 세워나가야 할 일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간첩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 시간이 이거 하다 보면 한 3분쯤 더 갈 텐데 간첩 얘기 많이 하세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지났으니까 간첩 따로 합시다. 나중에 제가 몇 가지 뭐 나중에 우리 이건계 검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아주 줄줄 다 꿰고 계십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다수 야당의 횡포 속에서 얼마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정말 똘똘 뭉쳐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 여당이지 공격하는 것이 여당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저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노총 해체를 외쳤습니다. 전교조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언론 보도 통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도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언론을 보도하라.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민노총이 간첩당과 연계되어 있음이 백일화에 드러났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죄 출마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승리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24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30년 자유민주정권을 창출하는 희망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30년 자유민주정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인재가 필요하겠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게 인사를 함으로써 정말 애국자가 배제되고 배척되는 이런 일들이 저질러졌습니다. 이제 10만 양병을 통해서 30년 정권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30년 자유민주정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종북 좌파에게 그들에게 우리 정권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게 정말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주면 안 된다.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도 무너뜨리고 안보도 무너뜨리고 외교도 무너뜨리고 교육도 무너뜨리고 민생도 무너뜨리고 이거 하려고는 밤새야 돼요. 나라를 정말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보면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종북 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0년은 자유민주정권을 이어가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10만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시간 걸려도 조금 몇 가지 얘기할게요. 자, 30년 정권을 하려면 대통령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6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 됐죠? 앞으로 몇 명이 필요합니까? 5명 필요해요. 또 장관급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0명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30년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회의원 1,500명이 필요해요.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딱 그 후보만 가지고 우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배수는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장관도 대통령도 한 3명 정도를 이제 추천을 하고 모아가고 또 장관도 그렇게 해서 한번 임명하고 그러면 정말 잘하는 대통령, 임명하면 정말 잘하는 장관, 정말 잘하는 국회의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저 시장에 가서 어디서 스타트업에 가서 한 사람 데려다 돌로 세워놓으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30년 정권을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세워가서 우리 박주야 몇 살이라고요? 49살. 금방 6살 늙어버린다. 이런 분들이 지금 한 분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돼서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30년 정권 이상 만들어 가겠죠? 제가 이제 뭐 아까 그 무슨 저 국회의원까지 얘기했나요? 장관까지 얘기했나요? 그 외에도 그 외에도 무슨 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많죠? 이걸 대충 추려보니까 10만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10만 양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정말 인적 자원을 찾아서 나서겠습니다. 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가난했던 고물상 집 막내 아들
누굴까요? 저 황교안이 국민과 당원들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길을 저와 함께 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황교안 여러분 그런 구호를 제가 받아서 제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래 하면 여러분은 당원이 주인이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 당원이 주인이다. 그래 당원이 주인이다. 제가 지난 날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땡 종치는 거예요. 지난 거는 땡 종치자. 그리고 다시 출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은 다시 출발한다. 여러분 땡큐의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 중심의 여러분 황교안의 그러면은 이제 박주현 본부장 나와서 이 선거 승리를 위한 그 대책 본부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박주현 본부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선거 캠프의 선대 본부장이라는 너무나 큰 중책을 맡게 되어 마음의 부담도 있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이게 이틀 전에 결정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얼마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 그 걱정이 정말 기우였고 황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국가의 이익은 나몰라 하고 줄서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의 지지도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표시되는 그 지지율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원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그 열기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그 의심스러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황교안 대표께서 유승민을 이겼습니다. 네. 본색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에 지금 컷오프 넘었습니다. 나경원이 나오더라도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은 컷오프가 될 수 있고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승리의 기적의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3월 8일 전당대회까지 승리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승리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이 앞에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죠. 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파트너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도운 1등 공신이 누구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 활동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황교안입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을 그 부정선거라는 그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무섭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그 중대범죄 혐의자가 제1야당의 대표로 있어요. 저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4.15 총선 때 유시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180석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180석이 되었죠? 그런데 3구 예산에서도 1%로 이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0.7% 막 그 사람 누굽니까?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황교안 대표님이 함께 만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탄생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바로 목도하고 있는 중공 비밀경찰 그리고 북한 간첩들 곳곳에 압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끝까지 섬멸해야 되고 좌파들의 본질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윤석열 정부와 콜라보가 되어가지고 정말 30년 아닌 100년 자유정권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특정 세력의 허수아비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무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기득권들이 줄 서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썩어 빠진 정치 카르텔을 과감히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부정선거에 또 당하시겠습니까? 이긴다. 네. 정치 관심자들에게 놀아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긴다. 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서 본 황교안 대표님은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뛰어나십니다. 인지도도 있으시고 그 국정 경험이 그냥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인품도 너무나 훌륭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금은 솔직히 정치권에 안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제외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난 6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보면서 다시는 좌파 정권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훌륭한 당대표를 뽑아서 이제 100년,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창출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승리의 페이지, 역사의 페이지를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지를 다시 도약하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황교안과 함께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황교안 당대표의 콜라보를 위해서 다시 도약하는 자유 대한민국 황교안 함께! 예. 자 이제 명단이 발표되겠습니다. 또 최지영 사모님께서 함께 좀 자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동진 선거대책본부장 우리 박지현 변호사 함께 하고요. 자 우리 진정호 총리님부터 전하시는 것도 있는데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 바라고요. 잠깐만요. 우리 임동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 국민의 배우이시고 또 이제 목회 활동으로 임동진 목사님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 처음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저는 배우하다가 목사가 됐고 다시 무대에서 요즘 하고 있는 임동진 목사 배우입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는 기도하는 기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잘해주셔서 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9층까지 걸어 올라왔어요. 제가 오늘 4월에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황교안 그래서 9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축복하고 축사드립니다. 이 축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두 모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실 우리 국민의힘의 황교안 대표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축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를 위하여 임동진 목사님께서 함께 해줬습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은 화이팅 하면 여러분들 황교안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위하여 하나, 둘, 셋, 황교안을 위하여 힘차게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파이팅! 국민의힘 만세! 황교안 파이팅!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힘찬 박수로 이제 함께 황교안 당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요. 대표님과 함께 하실 분들 차례차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인사 나누셔도 좋습니다. 자, 진종호 세계무슬연맹 총재님 또 휘호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번 또 대통령 때도 함께 하셔서 함께 또 그 의미 있는 전달이 되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